네,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상반기 피해 금액이 벌써 1,8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무려 70%가 넘게 급증한 건데 하루 평균 116명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매일 약 10억 원의 피해를 보는 셈입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 모시고 살펴봅니다. 최진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70% 넘게 급증을 했다. 작년에 비해 그렇다는 얘기인데 보이스피싱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일반인들이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법조인입니다만 변호사 중에 심지어 판사들 중에서도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있다라는 실제로요? 것이 저희 사적인 모임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 더더욱 이제 그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다 보니까 예. 높은 이자로 해서 이제 대출을 하다가 예. 이자를 낮춰서 한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융 사기형 보이스피싱 또 그리고 또 여기 지금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무슨 조사관이다 이런 식으로 예, 하는 예. 이른바 정부기관 어떤 사칭형이 있는데 예, 예. 그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럴듯한 형태로 지금 있기 때문에 예. 예전보다는 좀 더 쉽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웃으면서 예. 가끔씩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아이고 또 하셨습니까? 네네네. 김 계장님 이런데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수법으로 하다 보니까 예. 여전히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으려면 유형에 있어서도 이제 인지가 돼 있어야 할 텐데 그 대부분의 유형을 살펴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빙자형 또는 정부기관 사칭형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수법으로 진행이 되고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보이스피싱 치면은 가장 위에 그 포털에 뜨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방지 사이트입니다. 예. 거기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48가지의 피해 사례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 한 70% 정도가 이게 대출 사기형인 것이죠. 예. 한마디로 금융기관인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이자를 조금 더 낮춰주겠다라고 예. 해서 대출을 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차익을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을 하고 또 개인 정보를 이렇게 그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그 부분이 거의 10건 중에 7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검찰청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예. 내가 현재 이제 그 대검찰청의 조사관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조사관이다라고 하는 예, 예. 그런 내용을 옛날에는 그냥 전화만 해도 믿는데 요즘은 잘 안 믿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확인해 줄게라고 하면서 홈페이지에 접속해라라고 예. 하면서 옛날에는 가짜 홈페이지라고 보냈는데 예. 요즘은 진짜 홈페이지에 범죄 신고 코너에서 예. 신고를 하도록 해서 거기에 나오는 사건 번호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것이 마치 이 자기가 담당하는 사건인 것처럼 해서 정말 일반인이라고 하면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보내는 사건이 최근에 벌어졌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금감원 사이트에 보면은 금감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그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없다라는 그 원칙만 우리가 이 시청자들이 알고 계신다고 한다고 하면은 예. 이 피해 특히 이른바 그 경찰청 사칭형은 훨씬 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특별히 뭐 벌금이나 이런 거 외에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의심하고 또 의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뭐 이런 범죄자들은 좀 잘 잡히고 만약에 잡히게 되면 중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구속입니다. 실질적으로 몸통을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몸통이란 것은 돈을 챙겨가지고 있는 해외에 있는 사람, 그 우리나라 동포거나 아니면은 중국에서 중국 그 교포들이 한국에 전화를 해서 이런 케이스가 적지 않은데요. 예. 한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그 형사 협정을 통해서 일망타진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만 예. 실무적으로 우리가 변론을 하다 보면은 돈은 그렇게 해서 대포 통장을 받았는데 돈을 인출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예. 이제 택배 배달원을 필요로 한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 교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해서 예.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꼬드기는 인터넷 글을 통해서 예. 실제로 본인들은 택배 알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자신한테 들어왔는 돈을 인출해서 뭐 기차역이나 이런 데서 돈을 전달해 주는데 예. 그러한 것을 미리 정보를 입수를 하고 현장에서 덮쳐서 체포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은
나는 정말 택배 알바를 하는 줄 알았다라고 실제 그 항변을 하지만 예. 거의 90% 이상은 이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해서 구속 수사를 받고 예. 경우에 따라서 합의를 한다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케이스도 없진 않습니다만 예. 경우에 따라서 금액의 다과의 그 많은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원칙적으로 1심에서 실행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약간 이상하다. 뭐 하는 일도 적은데 돈을 자기 계좌를 빌려줬을 때 적지 않은 그 돈을 준다 이럴 경우에는 예. 대부분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이와 같은 아르바이트는 정말 손대지 않는 것이 아주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택배사를 가장해서 스미싱 문자도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거든요. 혹시 모르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스미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스미싱이란 것은 우리가 그 단문 서비스, 문자 서비스, SMS 이거를 앞에 SM을 따고 예.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보이스 피싱에 피싱을 이렇게 합쳤는 한마디로 SMS를 통해서 알도 모르는 링크를 보내면은 예. 우리가 뭔가 이거 뭐지 궁금해서 이렇게 누르면은 예. 자기도 모르게 자기 휴대폰에 있는 인적 정보가 나가거나 아니면은 휴대폰 소액 결제가 되는 그런 피해를 그 스미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금감원 홈페이지에 가서 스미싱 같은 경우에 예방법은 본인이 알고 있는 확실한 어떤 사람으로서 왔는 그 링크가 아닌 다음에는 예. 바로 삭제를 해버리라라고 하고 예. 만약에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잘못해서 눌렀을 경우에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에 바로 신고하거나 본인의 어떤 개인 정보에 대해서 유출됐는지를 재차 확인해 보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으로 계속 소액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SMS 문자 그리고 또 이른바 카카오톡에서 오는 이상한 그런 링크들 반드시 삭제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감원에서 10월 한 달 동안 이 보이스피싱 캠페인을 벌인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단순한 캠페인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결국 그 요즘 보면은 SNS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관련되는 데서 친구 맺어놓으면 관련 정보가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는 차원에서 이 금감원의 어떤 그 친구 맺기 이런 부분을 해놓을 필요가 있고 예. 더 중요한 것은 경찰 그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지속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신고와 또 어떤 보면은 그 일망타진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예. 최근에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또 금리 높은 거 좀 낮춰준다고 하니까 솔깃한데 공짜는 없습니다. 이것만 명심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주제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오늘 2018년도 상반기 소방활동 통계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구조 요청을 한 걸 보니까 잠금장치 개방, 즉 잠긴 문을 열어달라 이 내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말 위급한 상황도 많을 텐데 119에 문을 열어달라는 요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 뭐 법적으로 그 자체가 긴급한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예. 아이만 있는데 문이 잠겼다.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른바 119 응급 상황이 맞겠죠. 예. 그런데 본인이 그냥 그 열쇠를 놔두고 나와서 술 한잔 하고 문을 열 수가 없는데 예. 지금 밤 늦어서 이제 열쇠 여는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더니만 전화가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119에 전화를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중앙 그 방재센터에서 접수된 119 신고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만 해도 한 110만여 건 정도 되고 예. 이게 하루 평균 6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하는 이 시간도 끊임없는 119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그 봤더니만 올 상반기에 출동했는 것이 한 8만 6천 건이 되는데 그중에서 사람을 구조했는 것이 한 9천여 건. 예. 하루에 한 50명 정도 사람이 공경에 당한 사람을 그 구조했다라고 보이는데요. 예.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이없이 문 열어달라라고 해서 출동한 사이에 예.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어떤 그 119에 도움을 받지 못해서 예. 정말 더 어려움에 처하거나 다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그 원칙적으로 이제 그 소방청 같은 경우에는 대낮에 119를 전화를 걸어서 문 열어달라, 문 개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출동하지 않는다라고 예. 지금 하고 있고 예. 실제로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경찰에 한다든가 아니면은 본인 같은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해서 열쇠를 열어주는 전문적인 업체에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방청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현행법상 어떻게 처벌을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다. 실제로 결국 그와 같은 요청 자체가 부당하다고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 허위적인 신고 같은 경우에는 예. 119와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형사 처벌되거나 아니면은 징계 어떤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예. 실제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서 한 11건 정도 술 마시고 예. 허위로서 신고했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 200만 원 정도 과태료 처분했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예. 장난 전화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만우절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고 예. 이 평소 때도 계속 출동해서 사실상 업무를 방해하는 그런 취지 같은 경우에는 예. 과태료를 넘어서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른바 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여지도 없기 때문에 예.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이와 같은 119를 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일벌백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문제가 있는 소지에 따라서 또 처벌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끼는데요. 119 신고 관련해서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였고요. 세 번째 주제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소식은 저도 오늘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 트레일러 운전자가 거가대구에서 난동을 피웠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한두 시간도 아니고 예. 5시간에 걸쳐서 음주를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교통을 방해를 하고 더불어서 좀 전에 그 리포트에도 영상이 나왔습니다만 예.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눈이 보이기에 거의 고의적으로 앞에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예. 이 그 순찰차를 고의적으로 들이박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예. 실제 지금 그 부산 강서경찰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그리고 형법상 교통방해 예.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해서 예. 지금 그 50대 25톤 트레일러 차량 운전자 김모 씨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법적 처벌은 이거 다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얽혀 있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운전을 오래 했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주운전도 그 그러니까요. 만만치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지금 한 5시간 정도 실랑이를 벌린 이후에 체포돼서 음주운전을 측정을 했을 때는 0.06%가 나왔다고 하지만 예.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서 한 5시간 정도 소급해서 할 경우에는 한 0.1 이상의 어떤 그 혈중 알코올 농도한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소주로 한 병 내지 한 병 반 정도 이상 마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 한다고 하면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만으로도 사실 뭐 삼진아웃제도에 할 경우에는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고 예. 더불어서 교통방해 또 거기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결국 그 경찰 그 특공대가 출동을 했는데 거기에 저항을 하고 예. 했는 것 자체가 이와 같은 20톤이 넘는 트럭으로 이 그 차 같은 경우에는 형법 판례상은 그 자체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지금 대법원의 판결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예. 단순한 공무집행 방해를 넘어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임의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예. 거의 뭐 90% 이상 사실상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아마 사법 처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예. 1심에 가서도 어떻게 보면 이 뭐 피해자가 있다고 하면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지만 교통방해죄라든가 음주운전 그리고 또 이 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무슨 합의를 할 여지도 없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떤 실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이 운전자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호소한 게 있다면서요? 근데 본인의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본인의 차를 보통 보면은 지입한다고 하죠. 예. 이 운수회사에 자기 차를 지입한다고 맡기고 예. 맡기게 되면은 노란 번호판을 나오지 않습니까? 예. 노란 번호판은 운수회사에 대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예. 차는 자기 거지만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명의신탁하듯이 운수회사를 두고 예. 운수회사에 지입료를 내면서 이 운송을 하는데 예. 보통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는 본인이 열심히 뛰어서 상행할 때, 하행할 때 하지만 요즘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 물량도 줄어들고 예.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운수회사에서 그 물건을 운수업을 하는데도 또 일정 부분 돈을 떼다 보니까 예. 실제로 열심히 하루 밤새 뛴다 하더라도 손에 쥐는 것은 200~300도 채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소주를 마시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울분을 토로했다라고 하는데 예.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집 회사에 가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어떻게 보면은 새로 하도록 해야지. 예. 그것을 정말 거가대로라고 한 것은 정말 간선도로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지금 한 5시간 이상 막아서 정말 교통을 정말 마비할 정도가 됐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변명으로도 사실상 어떤 죄를 씻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주제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다양한 이슈도 오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